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 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제가 한 통의 메일을 받아서 이 메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답변을 글로 표현 드리려고 하니까 이건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말로 그냥 답변을 드리는 게 좀 낫겠다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 영상이 또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좀 만들어서 이제 드리는 부분이고요. 메일을 주신 분은 지금 이제 9인 공동생활 가정이나 또는 20인 이하 요양원을 창업하려고 생각 중이신데 창업 비용이 감이 잘 안 와서 또 어떻게 창업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일 텐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9인 시설과 20인 이하 시설 창업 시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이제 좀 도움을 요청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하게 지금 딱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9인 공동생활 가정과 그리고 20인 이하 시설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신 거거든요. 그게 이제 창업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 9인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경우의 수가 있죠. 그래서 9인 공동생활을 창업할 때는 첫 번째는 먼저는 인수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인수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상가에다가 설치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건축을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요 세 가지 경우로 나눠질 거거든요. 자, 인수도 시설이 두 가지일 거예요. 아마 상가에 있는 시설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 요렇게 아마 나눠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비용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만약에 인수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시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기 쉬운 거는 당연히 요즘에 이제 이런 사이트들 많죠. 요양원 매매 사이트. 요양원 매매 사이트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 지역별로 해서 뭐 시세가 얼마, 또 저기 월세는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뭐 권리금 5천만 원에 그 다음에 보증금 1억 원에 그리고 월세 1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 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얼마다라고 딱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1,000만 원, 2,000만 원 차이도 꽤 크니까. 그럼 만약에 요 기준으로 따진다고 보면은 초기 운영비까지 따진다고 하면 한 2억 정도가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만약 인수를 하는 부분에 상가라고 했을 때에는, 단독도 요런 시설들이 나온 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양원 매매 사이트를 보셔서 찾으시면은 그런 물건들이 좀 있겠다. 자, 근데 이제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이제 요양원 매매에 대해서는 저희는 추천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매입해서 운영하는 시설은 그 시설이 만약에 좋은 시설이고 운영이 잘 되는 시설이고, 그리고 9인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 컨셉 자체가 좋다라고 하면은 이 시설을 매매할 필요가 없거든요. 시설 계속 운영을 하는 쪽으로 가죠. 근데 매매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거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부분이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로 진행을 하실 경우에는 그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수를 하시는 경우에는 요양원 매매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렇게 추천해 드리는 바는 아니다 라는 부분이고, 비용적으로 봤을 때에는 5천에 뭐 1억, 권리금 5천에 보증금 1억, 뭐 월세 150, 뭐 이런 식으로 비용이 나와 있다라는 거 아시고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상가에 설치를 하는 건데요. 이제 지우고,
자, 상가에다가 설치를 할 때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이제 쉽죠. 뭐냐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죠. 왜냐면은 상가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딱 있으니까. 상가도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질 거예요. 하나는 상가를 매입해서 운영할 때, 두 번째는 상가를 임대받아서 운영할 때죠. 왜냐면은 구인 공동생활 가정에서 임대가 가능하니까. 자, 근데 상가를 임대할 경우에 또는 매입할 경우에 요즘에는 그 용도 변경 자체가 많이 어려워져 가지고, 특히나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으면 용도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꼭 타진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상가라고 했을 때에는 상가에다 설치를 할 때는 임대나 매입이나 둘 중에 하나로 이제 되겠죠. 만약에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대략 구인 공동생활 가정이 56평형 정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이상이 되겠죠. 자, 이상이라고 하면은 56평형을 매입했을 때의 비용이 발생을 할 것이다. 만약에 같은 경우에 56평형 이상으로 임대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보증금이 발생하겠죠. 자, 그럼 보증금이라고 했을 때에는 대략 뭐 이 정도 금액에서는 한 7천에서 8천 정도 발생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매입하는 금액은 훨씬 더 그 이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차액이 발생을 할 것이다. 자, 그래서 보증금 7천에서 8천에다가 이 두 개 똑같이 발생하는 거는 그 다음 비용은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을 할 거예요. 자,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한 60평 정도를 인테리어 하는 거니까 이 경우도 대략 한 7천에서 뭐 많게는 1억 원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소방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요 비용을 줄이는 부분은 이제 인테리어 업체에서 줄이는 부분이니까 요 비용이 떨어진다고 하면 뭐 5천까지도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저희가 맥스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번외로 선생님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인테리어에서 7천에서 1억 정도다. 자, 그 다음에 집기 같은 부분을 구매를 할 때 대략 한 1,500 정도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사안이니까 다 요 집기 구매 비용이 되겠고요. 요 집기 구매 비용 다음에 들어가는 부분이 운영 자금이 또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 운영 자금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5천만 원 이상은 소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 5천에 1,500이니까 6,500에 대략 뭐 1억으로 잡았다. 그럼 1억 6,500에 요 보증금까지 들어간다고 하면은 대략 한 2억 3천, 2억 5천 이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커지는 부분이다. 자, 임대로 했을 때이고 거기에 이제 만약에 56평형에 대한 부분을 매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요 플러스 매입 금액이 알파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상가로 설치를 할 때는 이런 경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건축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걸 또 지우고 보셨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에 대한 부분인데, 이 건축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얘기가 더 달라지죠. 왜냐하면 건축을 할 때에는 토지를 또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토지 매입 금액이 들어가죠. 거기다가 건축 금액 들어가죠. 거기다가 여기에 이제 인테리어 비용까지 좀 포함을 시키고요. 거기다가 이제 집기 구매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초기 운영 자금이 들어가겠다. 자, 그럼 벌써 토지 매입비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죠. 이 토지 매입 금액 자체가 벌써 56평형 기본으로만 본다고 해도 토지 매입비 자체가 벌써 크죠, 액수가. 근데 56평이 아니라 만약에 좀 큰 시설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100평가량 되는 건데, 이 100평 토지 매입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이제 예측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외곽에 있는 시설들 중에 공동생활 가정을 더 이상 운영하기 힘들어서 내놓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셔도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만약에 토지 매입비를 100평을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토지만 100평 이상이 돼야 되니까, 왜냐면은 건폐율만 따져놓고 봤을 때 대지라고 해도 50%라고만 봐도 50평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토지 매입비만 해도 벌써 억 이상은 들어가겠죠. 거기에 건축 비용으로 대략 뭐 56평 이상을 짓는다고 하면 지금 평당 뭐 판넬로만 지어서 300만 원만 잡아도 56평이라고 하면은 벌써 1억 5천이 넘는 금액이죠. 거기에 집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5천 정도, 아니 1억 5천이래요. 1,500 정도 수준. 네. 금액. 그 다음에 초기 운영 자금도 5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벌써 5천, 6,500, 거기에 건축비만 해도 평당 300씩 하면은 1억 8천 가량 되는 건데, 여기서 금액 차이가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상가 설치를 선호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상가 설치를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경기권 내에서는 토지가 자체가 크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해서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실상은 좀 어려운 가정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는 상가 설치가 특히나 임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공동생활 가정을 상가에다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어르신들의 삶의 질 굉장히 떨어지고 그렇게 좋은 시설이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들 자체가 앞으로는 큰 비전 없다라고 저는 감히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점차적으로 외곽으로 나가는 추세고, 나가야 되고, 또 공기 좋고 그런 곳에 어르신들이 산책도 하시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넓은 부지로 외곽에 있다 하더라도 저렴한 토지에 건축하는 쪽으로 추세는 바뀔 것이다. 그래서 상가에 설치해 놓은데 내놓은 데들이 많죠. 시설. 그런 데들 이제 인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수해서 고생하시는 경우들도 또 흔하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인 공동생활 가정에 대한 창업 비용을 이제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부분 이제 여쭤보신 20인 이하 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다 지우고 한번 갈게요. 20인 이하니까. 자, 20인 이하 시설이라고 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첫 번째 상가에다가 설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건축을 하는 경우,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얘기한다고 하면 이제 매입하는 부분.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매입은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매입해가지고는 좋은 시설 찾기도 어렵고, 매입으로 이 시설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 고스란히 안아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20인 이하 시설 정도에서의 매입 금액이라고 하면은 상가 자체를 또는 토지와 건물 자체를 아예 사야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입 금액 자체도 굉장히 크다. 뭐 못해도 2억 이상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3억 이상도 발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상가일 때도 그렇고, 또 외곽에 토지로 나와 있는 토지에 이제 단독 건물로 나와 있는 데들도 상당한 평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하는 경우에도 그만큼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고, 1차적으로는 저희는 매입을 추천드리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솔직히 좀 살펴보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 자체가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좋은 환경으로 돼 있다고 하면야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양원 사이트 같은 부분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 보시면 이제 그 물건별로 다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는 추천드리지는 않는다 라는 거. 자, 만약에 상가에다가 이 20인 이하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이제 문제는 10인에서 20인 그 사이에 몇 인이냐라는 거죠.
몇 인에 따라서 상가의 넓이도 결정이 될 거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정원이 지금 몇 인이냐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이제 맥스로 봤을 때 20인이다 라고 놓고 보면은 전체 면적을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전용 면적만 해도 23.6제곱미터 곱하기 20명 하면은 472제곱미터 정도가 나오는 거죠. 자, 472제곱미터를 3.3으로 나눈다. 평수로 하니까 그러면 대략 143평이 되겠다는 거죠. 첫째는 상가를 지금 요 전용 면적 472제곱미터 나올 수 있는 넓이, 공용 면적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은 어쨌든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안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뭐 주차장 포함하고 그런 거 다 빼고 우리가 좀 넓이를 여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으로 뭐 143평형 정도를 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입에 대한 금액이 발생을 하겠죠. 요 상가에 대한 면적에 따른 그 매입 금액. 그럼 143평 정도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일까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금액은 막 1000만원대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얼마입니다라고 선을 긋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건 바이 건으로 적정성을 타진해 보셔야 되겠다. 그러면 10인 이상부터 20인 이하니까 그 넓이에 따라서 지금 만약에 120평이다, 130평이다, 뭐 100평이다 했을 때의 정원 규모가 나오겠죠. 그 물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매입할 때 금액이 얼마 라는 부분을 먼저 선생님께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이다. 이게 이제 1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서 두 번째로 발생하는 거는 인테리어에 대한 거겠죠. 인테리어도 지금 뭐 공동생활가정 60평 하는 거랑 이 120평 하는 거랑 큰 차이는 그렇게까지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한 1억 정도를 놓고 보고 생각을 하자. 여기에는 이제 소방시설까지 같이 해서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나눈 거니까 1억으로 선을 긋고 할 수는 없다. 요 내용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 참고용이지 이거가 확실한 딱 정해져 있는 뭐 금액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요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돌아가는 내용이 이렇구나 라는 것만 아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정도에 이제 해당하는 금액이 이제 소진이 될 거고, 더불어서 그 집기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한 2천 정도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초기 운영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한 7천 정도 예상을 해야 되겠다. 7천에서 1억 정도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매입에 대한 비용, 또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 자, 그 다음에 집기에 대한 비용, 그리고 운영 자금이 되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첫 번째는 뭐 상가 매입이든 뭐 아니면은 뭐 토지 매입이든 어쨌든 매입에 대한 상가 매입에 대한 비용. 자, 매입했으면 요거를 인테리어 하는 비용. 여기에 이제 소방시설까지. 글자가 왜 이런가요? 자, 소방시설까지 하는 비용. 자, 그 다음에 집기에 들어가는 비용. 집기 들어가는 비용. 자, 그 다음에 초기 운영비. 이렇게 발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 크게 4개로 보시고서 그 사업 계획을 잘 타진을 하셔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에 대한 부분인데, 자, 20인 이하, 이번엔 건축이에요. 자, 건축을 할 때에는 당연히 토지 매입비가 들어가죠. 그럼 이 토지 매입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그거는 위치나 넓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걸 알 수가, 그거는 다 이제 계산을 해 보셔야 되겠죠. 발품을 팔아서. 그래서 요 부분은 당연히 뭐 부동산들에서 많이 하니까 부동산 쪽으로 알아보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토지 매입을 한 다음에는 건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판넬 건축도 충분하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할 때는 오래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더 비용적으로도 좋은데, 비용적이 아니라 그 품질적으로, 시설의 품질적으로 좋은데, 그렇게까지 비용을 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판넬로도 깔끔하게 해서 내부 인테리어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지어도 되겠다. 그럼 이제 평당 이제 아까 말씀드린 300만 원 수준. 만약에 철근 콘크리트로 지을 때는 450만 원 이상도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로 해서 못해도 연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143평인데 뭐 크게 잡아가지고 150평이라고 하면은 요 금액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또 요 금액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별도의 인테리어까지는 뭐 여기 금액에다 다 포함시킨다고 하고, 거기에 이제 집기 들어가는 부분 2천만 원, 그 다음에 초기 운영비 못해도 1억 정도는 갖고 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창업 비용으로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설을 창업하실 때에 다 건 바이 건이에요. 똑같은 룰이 어디 있습니까? 지역에 따라 다르고, 또 내가 상가에다 하는지 아니면은 건축을 하게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다른데, 트렌드는 이제 앞으로 상가가 아니라 시 외곽으로 다 나가는 추세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 지금 시 외곽의 경기도권에 그 굉장히 외부 전경도 좋고 토지 넓이도 넓고, 그래서 시설을 중축해서 지으실 만한 그런 시설 자리가 한 군데는 있어요. 한 군데는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데, 거기는 믿고 해드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서 감히 이제 소개를 드리는 부분이고, 거기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오래 시설을 운영해 왔고, 그리고 그 시설 자체의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주 좋게 정평이 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확실한 그런 분들만 이렇게 연락이 오는, 개별적으로 오는 데들만 이렇게 소개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거기 시설이 지금 이제 좋은 시설이 있어서 안내를 드리는데, 하여튼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건 이제 알아두시고, 어쨌든 다 건 바이 건으로 그 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은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권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설치를 한다거나 상가를 매입해서 하는 거랑 저기 시골에 있는 토지 매입해서 건축해서 하는 거랑 그 토지 가액부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건축 비용이야 동일하다고 쳐도, 집기비랑 운영비 자체가 동일하다고 쳐도 토지 구매비에서부터 벌써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성이 있다라는 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초기 사업을 접근하실 때 비용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다. 근데 이제 물론 중요한 거는 지금 질문을 주신 분께서 구인 시설은 솔직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이 비용에 대한 그 윤곽이 나와 있어요. 근데 20인 이하라고 하면은 10인에서 20인은 굉장히 큰 범위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르는 편차는 크기 때문에 어떤 부분으로 비용이 어떻게 된다라고 딱 부러지게 선을 그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선생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아실 부분은 처음에는 상가 매입비 또는 토지 매입비, 그 다음에 건축비, 그 다음에 상가에다 한다고 하면 인테리어비, 그리고 집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초기 운영비에 대한 부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서 이 사업 계획 그 자금에 대한, 창업 비용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단순한 설명에서 듣고서 이해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발품을 팔아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토지 매입비 같은 경우는 부동산 연결해서 여기 지역 같은 경우 얼마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그 비용 정도를 아셔야 되는 거고, 건축에 대한 부분은 뭐 비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집기도 그렇고 초기 운영비도 인력에 대한 세팅이 어떻게 해서 운영을 했을 때 초기 운영비를 줄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노하우들을 갖고 가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설명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나름대로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저희
케어 스토리 네이버 밴드에서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그 안내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네,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케어 스토리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셔서 이런 내용의 자료들을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질문도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